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가을의 성큼 다가간 듯한 하루입니다. 오늘 서울 경기 지역 한낮에도 26도에 머무르겠고 당분간 선선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 우이신설 경전철과 경기 가평대교를 라이브로 연결해봅니다. 8월 29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이번 주말 개통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현장 연결해 미리 만나봅니다. 노원구 신생아 결핵 사태로 일부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으로 있는 가평대교가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행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9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서울시의 첫 경전철이죠.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합니다. 기대 반 우려 반 끝에 첫 선을 보이는 우이신설선은 시민들을 태울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을 미리 타보고 왔는데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공사 시작 후 꼭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우이신설 경전철. 이미 모든 공정과 안전 점검을 끝마치고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이동을 출발해 강북구 삼양동을 거쳐 성북구 북한산 보국문역, 정릉역, 성신여대 입구역을 지나 신설동역까지 총 연장 11.4km의 13개 역사를 지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성신여대 입구역과 보문역, 신설동역은 환승이 가능합니다. 전 구간이 지하로 이어진 만큼 안정성과 승객 편의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일반 전철과 얼마나 다를까 그 점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일반 전철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나 이 소음이라던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일반 전철에 비해 이렇게 크기가 조금 작다는 점입니다. 의정부에 대한 어떤 선입견 있잖아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느낌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평상시 타는 지하철 같은 느낌, 더 쾌적한 것 같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총 2량의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운행되며 한 번에 최대 174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승하차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출퇴근 시 운행 간격은 2분 30초에서 3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을 통해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약 20여 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주말이면 서울에서 경전철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전철의 자세한 모습을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각 아직 개통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 기자가 우이신설 경전철에 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봅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진 기자가 지금 달리는 열차 안에 시승 중인데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예, 저는 북한산 우이역을 출발해서 신설동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해 있는데요. 예. 지금 저는 가오리역 근처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 본격적인 개통 전에 오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첫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다른 언론사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앵커 말대로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열차와는 반대 방향의 열차. 그러니까 신설동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는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이 우이신설 경전철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분들께 보다 빠르게 이 경전철의 모습을 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경전철 측의 협조를 구하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현장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 저희가 이 서울의 첫 경전철의 운행 모습을 가장 먼저 보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진 기자도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매일 타는 지하철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다르죠?
네, 앞서 박 앵커가 리포트에서 이제 타봐서 실승을 한 대로 저도 예. 역시 이 열차를 똑같이 타봤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일반 열차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예. 뭐 시승감, 즉 승차감도 그렇고 또 소음 문제도 그렇고 일반 열차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열차가 멈춰서고 다시 출발을 하는 그 순간에는 이 아무래도 열차가 좀 가볍다 보니까 몸이 앞뒤로 좀 쏠리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만 빼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내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출입구가 보이실 텐데 예. 이 우이신설 경전철은 양쪽에 각각 4개씩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열차가 두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4개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문 위에 보시면 일반 열차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노선도도 있고 예.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광판에는 이번 역이 어딘지 또 다음 역이 어딘지 환승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의 정보를 주는 이러한 전광판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문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석도 마련이 돼 있는데 예. 이 충분한 공간과 함께 또 좌석수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우이신설 경전철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인으로 운행이 된다는 점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열차 끝쪽에 나와 있는데 일반 열차와는 다르게 제 뒤로 보시면 지금 운전석이 없습니다. 운전석이 없고 대신에 이렇게 열차가 딱 출발을 하면 네. 달리는 모습을 터널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 색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 위로 보시면 스마트 미디어라고 해서 전광판이 또 따로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여기서는 날짜와 시간 또 바깥 날씨, 기온 그리고 자동차의 운행 속도 등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간단한 영상들도 준비가 돼 있어서 보시면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내 와이파이도 있어서 인터넷도 무리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이쪽을 보시면 일반 열차와 비슷하게 이렇게 안전장치들도 마련이 돼 있는데요. 네. 이렇게 비상시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비상장치도 마련돼 있고 또 밑에 보면 무음경보 스위치라고 해서 이 눌렀을 때 말 그대로 무음입니다. 일반 경보기와는 다르게 소리가 나지 않아서 안심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 순간 이 다음 역에 도착을 해서요. 예. 내려서 좀 자세하게 또 승강장의 모습도 어떤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번 카메라 기자와 같이 함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 기자 지금 내리고 있는 역이 어떤 역입니까? 네, 제가 지금 내리고 있는 역은 삼양역입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 지하철의 승강장과는 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 이렇게 일반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스크린 도어도 설치가 돼 있고 또 이렇게 뒤쪽으로 보시면 엘리베이터도 물론 당연히 설치가 돼 있어서 교통약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또 일반 지하철과는 크게 다른 점은 좀 보시면 굉장히 승강장이 짧은데요. 그러네요. 열차가 짧기 때문에 뭐 승강장은 당연히 짧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또 이 우이신설 경전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예. 일반 지하철과 쉽게 환승이 가능하다는 건데 당연히 이 환승역인 신설동역과 보문역 그리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는 이렇게 지하로 바로 환승이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이용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전철이라고 크게 다른 게 아니라 일반 전철의 크기만 좀 축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 기자, 네, 원래는 이 경전철 네. 개통이 7월로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9월로 미뤄졌는데 이 안전사항의 지적이었죠. 그 조치는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박 앵커가 말한 대로 앞서 당초 개통 예정 일자는 7월이었습니다. 예. 이 7월 개통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면 시운전을 하던 중 이 열차가 아무래도 무인으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이 문을 여닫는 시간, 즉 개폐 시간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개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개폐 시간도 조정을 할 겸 또 여러 가지 안전 점검을 다시 꼼꼼하게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개통 날짜가 9월 2일로 연기가 된 겁니다. 예. 그럼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면 예정대로 우이신설 경전철을 만나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9월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예. 주 토요일 첫 차인 오전 5시 30분 차부터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이 9월 2일 날에는요, 이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을 맞아서 개통식도 마련이 돼 있는데 이 개통식이 10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시에 있는 개통식과는 별개로 첫 차부터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일반 지하철과 버스와 환승 요금이 따로 붙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요금도 마찬가지 동일한 교통 환승 요금이 적용이 되니까 예. 운행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이신설 경전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저도 이 우이신설선을 취재차 미리 타봤지만 이 강북구에서 성북구, 동대문구까지 20분 만에 도착한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주변 역세권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데 인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총 13개 역으로 구성되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과 함께 교통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정거장 인근 주택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진 이러한 기대가 실거래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 기대만 있어요, 기대만. 내 거 왜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이런 기대. 역세권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에 호가는 오르고 있지만 파리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심리에 매수 문의는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의 생각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이 거래가 되기는 어렵고 말해서 호가만 올라가는 형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지하철 환승을 활용해 도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아직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전철이 생기면 연계되는 그 1호선하고도 연계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거는 있어요. 또 역과 인접해 있는 일부 구간의 경우 매수 문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려서 그냥 아파트에 진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 가는 데는 이제 수독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소리 나가요. 오는 9월 개통과 함께 우이신설 경전철이 역세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북한강을 끼고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가평군이 올 연말까지 국도 75호선 공사를 마치고 연내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평의 남북이 하나로 이어지게 될 텐데 이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취재 기자 불러봅니다. 오용석 기자. 네,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국도 75호선 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가평의 남북을 이어줄 도로 공사라고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가평군이 지난 2011년 5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고요. 국도 75호선 도로건설 사업은 현재 9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공사 구간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설악면 신천리와 청평면 고성리 일대 3.9km 구간에 이릅니다. 예, 지금 오 기자 뒤로 터널도 보이는데 다리도 놓고 터널도 뚫으려면 이 공사비가 만만찮게 들어갔겠습니다.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서요 모두 785억 원이 투입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예. 말씀하신 저 터널은 신선봉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이 터널과 함께 교량이 3개 그리고 평면 교차로 6개가 같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중에 핵심은 다름 아닌 이 가평대교의 건설입니다. 이 최고 수심 20m에 이르는 북한강을 가로질러 이 가평읍과 청평면을 설악면으로 이어주는 길이 720m에 이르는 대교입니다. 예, 오 기자, 이 가평대교 건설도 거의 마무리 단계죠. 빠르면 올해 안에 개통한다고요? 네, 현재 이 가평대교 공사는 다리 상판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예. 상판 위에 도로의 아스콘 포장과 차선 도색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평대교를 포함한 국도 75호선이 개통이 되면요. 그동안 24km에 이르는 거리를 우회해서 이 청평면과 설악면을 오가던 차량들의 운행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예정입니다. 예. 또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와 연계한 순환 교통망도 구축이 돼서요.
이 산업 측면에서 물류 비용 절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국도 75호선 도로공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공사 기간 말 6년이 넘었다는데 이 다리가 완공되고 나면 가평이 더욱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연결해봤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강남구 삼성동의 컨벤션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투산 9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컨벤션 창고가 일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나 주민 4명이 대피하고 8명이 구조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계량기 20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 설치된 계량기 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마포구 대흥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4살 오모 씨가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일부가 소실됐고 가재도구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다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노원구가 신생아 결핵 사태 피해 부모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결핵 전문의와 정부 측 관계자도 함께했지만 애타는 부모들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노원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결핵 감염 사태. 피해 상황과 향후 치료 방안 등을 알리는 설명회가 노원구청에서 열렸습니다. 부모들은 마이크를 잡은 소아결핵 전문의를 향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1차 역학 조사 결과 118명의 아이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 중인데 약을 복용 중인 아이 일부에게서 발진과 설사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 되자 약에 대한 신뢰 역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작용을 감수하고 아이들한테 약을 먹이고 있는데 약을 먹인 아이들과 약을 안 먹인 아이의 차이가 어떤 건지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전문의는 부작용을 보이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약을 바꿔 투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사례를 근거로 잠복 결핵 발생 시 약을 복용해야만 진행성 결핵으로의 확장성을 현저히 낮춰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인지 확률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검사를 통해서 몸 안의 결핵균이 다 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그런 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결핵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본 800명에 대해 향후 5년간 검사비와 진찰비, 약제비 등을 국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제 2018년부터 22년까지 신생아 영아 모든 800명 전체에 대해서 결핵하고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한편 해당 병원 측은 피해 대책위에 병원 앞 기자회견과 집회 등으로 명예실추와 경영난을 가져왔다며 지난 17일 부모들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놓고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개정과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에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인데 그
사는 집에서 초과 이득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걸 세금으로 부담시킨다고 그러면 그 집을 팔지 않는 한 무슨 돈으로 부담할 수 있겠어요, 우선. 그래서 이것이 사실 합리적이지 않다.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선 재건축 부담금은 반대 급부 없이 강제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라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발표됐습니다. 때문에 아파트가 자산의 전부인 주민들에게 이익을 미리 환수하면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굳이 이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면 부가식이나 부가 방법 있죠.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거주자의 이제 주관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 침해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또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가격 하락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데다 재개발의 경우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서 재건축만 환수하는 것은 불공평한 제도라는 의견입니다. 초과 이익 산정 근거에서 금액의 합리성과 구체성 부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공공의 지원이 특별히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것들을 질의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피해자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사업 준공 이후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에서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년간 유예됐다가 내년 1월 1일 관리처분 인가 신청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환수제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개정안과 폐지안도 조만간 상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경전철의 지하 시대, 더욱 세밀해진 서울의 교통지도. 우이신설 경전철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반면에 언제부턴가 자리 잡은 전철의 무인화 시대는 우리의 직업군을 또 하나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트램, 하이패스, 마트의 개인 결제 시스템까지. 어쩌면 이미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옆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컴퓨터와 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